영국 역사에는 나라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앤 여왕의 시대였습니다.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오랜 갈등과 협상을 거쳐 마침내 하나의 국가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통합됩니다. 이 통합은 단순한 영토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의회와 하나의 정치 체제를 갖춘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앤 여왕은 여러 자녀를 두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글로스트공 윌리엄 왕자마저 170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왕실의 비극을 넘어 국가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왕위가 불안정해진다면 그것은 곧 정치체제 전체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 왕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정치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영국은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왕의 마지막 자녀인 윌리엄 왕자마저 1700년에 세상을 떠나자 의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왕위 계승의 원칙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1701년 왕위 계승법을 통해 왕위는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 혈통으로 제한되고 그 계승권은 하노버 가문의 소피아와 그 후손에게 이어지도록 결정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권력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714년 앤 여왕이 사망하자 상황은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자로 지목되었던 소피아가 여왕보다 몇 달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는 그녀의 아들인 조지 1세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는 독일 하노버 출신이었고 영어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정치 구조. 왕은 존재했지만 영국 정치의 복잡한 흐름을 직접 이끌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의 개인적 삶 역시 이러한 통치의 어려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노버 대공 시절 그는 아내였던 조피 도르테아와의 결혼이 파탄난 이후 그녀를 독일의 알덴성에 유폐시키고 평생 궁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점점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왕실 갈등을 넘어 궁정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영국에 온 이후에도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정치는 점점 왕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정치를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은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영국 정치의 방식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지 1세는 내각을 한자리에 모아 이끌기보다 장관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국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 운영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책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기보다 각기 흩어지기 쉬웠고 국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할 중심이 점점 더 필요해졌습니다. 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정치를 실제로 운영하는 문제는 더 이상 왕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흩어진 의견을 모으고 국정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왕이 아닌 누군가가 정치를 정리하고 이끌어야 하는 새로운 역할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흐름 속에서 한 인물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월폴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회를 기반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왕과 내각 그리고 의회를 연결하며 흩어진 국정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흐름을 조정하는 정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러나 중요한 균형을 잡아가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그는 아직 중심이라기보다 가능성을 가진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곧 그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남의 회사 거품 사건입니다. 남의 회사 거품 사건의 시작은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으로 쌓인 막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해야 했던 영국 정부에서 비롯됩니다. 정부는 재정을 정리해야 했고 남의 회사는 그 국가 부채를 떠안는 대신 남아메리카 무역 독점권과 여러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와 연결된 회사이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은 곧 거대한 투기 열풍으로 번집니다. 주가는 빠르게 치솟았고 귀족과 정치인, 심지어 왕실 주변 인물들까지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기대는 점점 커져갔지만 그 기반은 결코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 수익이 아니라 기대와 소문 위에 쌓인 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1720년 그 거품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역사에서 말하는 남의 거품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으며 영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위기였습니다. 정부와 금융 그리고 정치 질서 전체가 흔들리며 영국 사회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로버트 월폴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누군가는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안정, 분노가 아니라 질서. 그는 무너진 시장을 더 흔드는 대신 무너짐을 멈추는 데 집중합니다. 남의 회사 주식을 정리하고 부채를 재조정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균형을 다시 세워갑니다. 그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을 무너뜨리면 다른 쪽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전체를 지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가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혼란 속에서도 그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았고 붕괴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한 사람의 눈에 분명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조지 1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언어의 한계, 정치 구조에 대한 이해의 한계, 그리고 개인적 징크스 속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맡긴다. 그 결정은 단순한 위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깊어지는 의존이었습니다. 로버트 월폴은 재정을 관리하고 의회를 조율하며 국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그리고 1721년 그는 제1재무장관이 되며 국가 운영의 핵심에 서게 됩니다. 왕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실제로 움직인 것은 이제 월폴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한 인물의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왕이 직접 통치하지 않아도 국가는 운영될 수 있고 의회를 기반으로 한 지도자가 실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권력의 중심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월폴은
훗날 최초의 총리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함으로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질서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신뢰를 얻으며 그 신뢰로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의회가 정치를 이끌기 시작하는 시대로, 그리고 총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치의 모습은 결국 이 변화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권력은 이동했고 그 이동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다케이였습니다.